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피아예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국제 교환 학생이에요. 한국에 대해 책으로만 알고 있었죠. 특히 한국인의 정직함과 신뢰, 배려심 있는 문화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직접 부딪히며 겪은 일들이 저를 놀라게 했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많은 감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 책 자율 판매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한국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나라가 낯설게 느껴진다. 파리의 활기 넘치는 거리와 에펠탑의 낭만적인 야경이 그리워질 때면 괜히 쓸쓸해진다. 하지만 내 안에는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책에서만 접했던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신뢰, 배려심 있는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마음이 들뜬다. 과연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도 존재할까?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오늘도 학교 근처 거리를 지나다가 문득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누군가 책을 팔고 있었는데 판매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책 상자 옆에는 작은 금고와 함께 원하는 만큼 책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호기심을 안고 난 그들의 행동을 몰래 관찰했다. 내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다. 이 작은 실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말이다. 설마 이게 사실일까? 믿기지 않는 광경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손바닥에 배어나왔다. 나는 책에서 읽었던 한국인들의 정직함을 떠올렸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신뢰의 문화인 걸까? 처음에는 대부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이게 뭐지? 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들은 책을 집어들더니 주저없이 금고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자 울컥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다. 순간 내 눈에는 행인들 모두가 천사처럼 보였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믿음과 신뢰가 느껴졌다. 속으로 외쳤다. 역시 한국은 달라. 책에서 배운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참을 그 광경에 심취해 있는데 누군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바로 방금 전 자율 판매대를 이용한 사람이었다. 뜻밖의 그는 내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관심 있는 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몇 권 후워봤는데 정말 괜찮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해 멍한 표정을 짓고 있자 그는 싱긋 웃으며 자신이 고른 책을 내밀었다. 특히 이 책은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뜻밖의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작은 친절이 타지에서 온 나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는 알까?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책을 건네받으며 한국행을 결심한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낯선 땅을 밟았던 그때의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매일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었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타인을 향한 배려가 존재하는 세상을. 그런 깨달음에 젖어 자율 판매대 앞에서의 짧은 만남은 내 마음 한편에 깊이 각인되었다. 책을 소중히 품에 안고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나는 다짐했다. 이 따뜻했던 순간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자율 판매대에서의 경험 후
나는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간직한 채 일상으로 돌아왔다. 강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온 생각은 오늘 아침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방금 전 받은 책을 가방 안에서 꺼내 들었다. 표지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어내렸다. 낯선 거리에서 뜻밖의 선물 받은 이 책은 꼭 보물 같았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한적한 벤치에 자리를 잡고 책장을 펼쳤다. 첫 문장부터 마음이 확 끌려 들어갔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마치 나를 비추어 보는 것만 같았다. 타국에서의 외로움, 설렘 가득한 도전, 그리고 새로운 발견으로 인한 감동까지. 모든 감정이 내 속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책을 읽으며 코끝이 찡해졌다. 저자는 어떻게 이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한국에 혼자 와 있는 내가 어딘가에 이어져 있다는 묘한 일체감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져 있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저무는 노을이 책 페이지에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글씨들을 바라보자 또 한 번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책을 건네준 그 사람도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자율 판매대 앞에서 만난 남자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다. 환한 미소로 책을 권해주던 그의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 책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것은 단순히 내용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낯선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 그 복잡한 심경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큰 힘이 되었다. 책을 덮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또 하나의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대해. 나는 책을 가방에 소중히 집어넣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일수록 내 안에 무언가 단단해지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작은 울림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기대했다. 과연 이 나라는 내게 어떤 감동을 더 선사해 줄까? 그 설렘을 안고 천천히 기숙사로 향했다.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로 가득 차올랐다. 자율 판매대에서의 신선한 충격부터 책을 통해 받은 깊은 공감과 위로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정말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구나.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거리도 이제는 제법 친근하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만나는 커피집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 수업 때마다 건네는 친구들의 격려 섞인 말 한마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이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기만 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문득문득 밀려올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진정 속한 곳은 어디일까?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차로 인해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려왔다.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처럼 여기서의 추억들도 내 가슴 속에 깊이 남을 수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욱 의미 있게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자율 판매대에서처럼 따뜻한 교감을 더 많이 쌓아가고 싶었다. 책을 읽으며 받았던 감동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울림을 전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외로움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 마음을 되새기던 찰나 불현듯 한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맞아. 나도 자율 판매대를 직접 해보는 거야.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들을 모아 그 감동을 이곳 사람들과 나눠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줄곧 모아온 소장 도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믿음과 신뢰를 다룬 에세이, 외로움을 위로하는 시집, 꿈과 도전을 말하는 소설까지. 안타깝게도 그중 상당수는 프랑스에 두고 와야만 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구매한 책들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 책들은 내가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존재들이었다. 서랍 속 책들을 꺼내는 손길이 들떴다. 소설부터 시집, 에세이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읽는 베스트셀러부터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까지 다양했다. 매력적인 책들을 보자 내 안의 독서 욕구가 샘솟는 듯했다. 특히 내 마음에 깊이 남았던 구절들을 포스트잇에 정성스레 적어 책갈피처럼 끼워두었다.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꾹꾹 눌러 썼다. 언젠가 이 책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른 아침 설레는 마음을 안고 거리로 나섰다. 행선지는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 캠퍼스 앞 작은 공원이었다. 평소에도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학생들이 많아 보이던 곳이었다. 여기라면 분명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머릿속으로 외쳤다. 나무 밑에 조심스레 상자를 내려놓고 책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대신 용돈을 보태 깔끔한 플라스틱 상자를 준비했다. 상자에는 투명한 자물쇠가 달려있어 동전과 지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다. 금고 옆에는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며 만든 팻말을 세워두었다. 여러분께 소중한 책을 나눕니다. 마음에 드시는 책이 있다면 가져가세요. 전에 받은 만큼의 정성을 담아 그 다음 주인을 위해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정돈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작품을 감상하듯 바라보았다. 살며시 부는 봄바람에 책장이 나풀거렸다. 흰 종이 위로 내 마음이 어려 있었다. 누군가 이 책장을 넘기며 미소 짓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내가 고른 책들이 또 다른 이의 손에 들려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입가에 미소가 맺혔다. 나는 인적이 드문 벤치에 앉아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메마른 마음에 단비를 듬뿍 적신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기적 같은 순간들이 펼쳐질까?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땡그랑 땡그랑. 금고에 동전이 떨어지는 경쾌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캠퍼스를 오가던 한 학생이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지하게 팻말을 읽더니 몇 권의 책을 꺼내 들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한참을 고민하던 학생은 마침내 한 권을 품에 꼭 안았다. 소중한 무언가를 얻은 듯한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어렸다. 이윽고 그가 금고에 지폐 몇 장을 넣는 모습이 보였다. 팻말에 적힌 금액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돈이었다. 순간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고스란히 마음에 닿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스스로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작은 용기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석양이 지고 있었다. 눈부신 노을빛이 책상자를 감쌌다. 하루 종일 이어진 북소리가 사그라들고 고요한 정막만이 가득 찼다. 처음엔 겨우 10권 남짓하던 책들은 어느새 절반 이상 줄어 있었다. 두툼했던 지폐 뭉치도 제법 얇아져 있었다. 힘겹게 벌어 모은 돈의 대부분을 투자했건만 단 한 푼도 아깝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값진 무언가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그것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책을 통해 누군가의 하루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 나 역시 이 땅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깨달음이 머릿속을 환하게 밝혔다. 한국에서의 색다른 도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상자를 접고 남은 책들을 챙기는 내 발걸음이 어쩐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처음 와보는 낯선 거리는 이제 제법 정겹게 느껴졌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이었던 나를 한국인으로 조금씩 물들여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다. 그 모습이 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어딘가 더 여유롭고 단단해진 듯했다. 오늘의 경험은 내 가슴속 한편에 소중하게 자리 잡았다.
이 거리를 지나는 누군가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별빛 아래 조용히 기도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저 너머 펼쳐질 가능성을 그려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도전의 여정 위에서 문득 깨달았다. 이제 이 낯선 거리들이 내겐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음을. 나는 그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따스한 온기에 젖어들었다. 멀어져가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 반짝였다.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선 오늘 나는 웃을 수 있었다. 어제의 감동이 채가 시기도 전에 나는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침대 위에 눕힌 책의 표지를 비췄다. 밤새 이어 읽었던 시집이었다. 한국 시인의 따뜻한 언어가 내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가벼운 몸을 일으키며 고민에 빠졌다. 한동안 자율 판매대에 푹 빠져 지냈더니 일상의 다른 부분들이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았다. 이대로라면 한국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맞아, 오늘은 캠퍼스 구경이나 해볼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국에 온 뒤로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던 학교 곳곳을 거닐어 보기로 했다. 한국의 대학 캠퍼스는 프랑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건물마다 독특한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고 이국적인 조형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공원을 거니는 듯한 기분 좋은 산책이었다. 여기 학생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구나. 잔디밭에 누워 햇볕을 만끽하는 학생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물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은은한 나무향이 풍기는 오래된 건축물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곧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서관이구나. 높은 천장과 아늑한 서가들로 가득한 내부를 보고 깨달았다. 각종 인문 서적과 전공 도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책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궁금한 책이라도 찾으시나요? 모퉁이를 돌자 앳된 얼굴에 사서 한 명이 따뜻한 미소를 보내왔다. 순간 프랑스어로 대답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한국어 인사를 꺼냈다. 이내 그와 함께 책을 고르며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내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문학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혹시 보들레르를 좋아하시나요? 그의 시집이 있는데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뜻밖의 제안에 내 심장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프랑스 시인의 책을 꺼내주는 그의 얼굴에선 진심 어린 열정이 느껴졌다. 책을 건네받으며 잠시 망설였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한국의 것들로 채우고 싶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이 또한 소중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배려와 관심이 고마웠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고 소감을 나누고 싶네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서의 눈가에 짙는 주름이 깊어졌다. 책을 대출하고 도서관을 나서는 내내 들뜬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좋아하는 시인의 책을 손에 쥐고 걷는 이 느낌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 행복의 시작이 바로 낯선 이와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머릿속을 스친 사서의 환한 얼굴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배경을 지녔건만 결국 우리는 책으로 이어진 한 마음이었다. 그 따뜻한 교감이 내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문득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는 일.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며 공통점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며 기숙사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보들레르의 시집과 함께 오늘의 따뜻한 기억이 고이 담겨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어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자율 판매대에서 만난 학생, 함께 책을 나눴던 행인들, 그리고 오늘의 사서까지. 그들과 나눈 짧지만 깊은 만남의 순간들이 선명히 떠올랐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학교 곳곳에 늦봄의 실록이 우거져 있었다. 초록의 생기가 넘실거리는 풍경이 눈부셨다. 저 푸르름처럼 싱그러운 내일이 내게도 펼쳐지겠지. 별처럼 반짝이는 설렘을 안고 조용히 웃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날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제 만난 사서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와 나눈 대화의 여운이 아직도 가슴속에서 맴돌았다. 창가로 다가가 활짝 열어젖히자 상쾌한 공기가 폐부로 밀려들어왔다. 눈앞에 펼쳐진 캠퍼스의 풍경은 이제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매일 아침 만나는 등굣길이 반가웠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강의실로 향했다. 오늘은 한국 문학에 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낯선 나라의 문학 세계로 빠져드는 시간은 늘 설레는 경험이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문득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다. 바로 어제 도서관에서 만난 그 사서였다. 의외의 재회에 반가운 마음이 물결쳤다. 여기서 다시 만나네요. 보들레르의 시집은 읽어보셨나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순간 프랑스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디에 있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강의가 시작되고 교수님의 목소리가 우아하게 강의실을 메웠다. 한국 문학 특유의 서정성과 깊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 한 편 한 편이 품고 있는 깊은 사색과 성찰의 메시지가 온 강의실을 감동의 물결로 적셨다. 그 물결 속에서 자연스레 프랑스 문학과의 비교가 이어졌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꽃피운 문학이 지닌 보편적 가치와 고유한 아름다움에 대해 토론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사서와 눈이 마주쳤다. 함께 미소를 교환했다. 비록 언어는 달라도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렇게 깊이 있는 강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강의실을 나서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단순히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것만 같았다. 문학이라는 경이로운 다리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요. 같이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사서가 다가와 말했다. 함께 커피 한잔하며 강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관점에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문득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나에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다. 책을 통해, 사람을 통해 자연스레 스며든 이 땅의 숨결을 어느새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말을 하자 사서의 미소가 더욱 환해졌다. 서로에게 배우는 거죠. 당신을 만난 것도 저에겐 큰 행운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비추어주는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오후의 햇살 아래 걸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은 평화로웠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거리의 풍경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한 건물들, 생기 넘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없이 정겨웠다. 나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방 안에 들어서서 문득 실감이 났다. 책상 위에는 보들레르의 시집과 한국 소설책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조화로운 모습이 이국에서의 내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문학을 통해 느낀 깊은 감동, 뜻밖의 만남으로 얻은 새 인연까지. 이 모든 것이 선물 같았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이었다. 세계를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 타인과 공감하는 더 큰 마음.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낯선 땅에서 찾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이제 내게 한국은 제2의 고향과도 같았다. 나를 따뜻하게 품어준 이곳에서 나 역시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싶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써 내려갔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과 깨우침을 선물해준 이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일의 내가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루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매 순간이 소중한 의미로 빛나고 있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시간들조차도 소중한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 주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한데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성장한 내일의 내가 기다려지는 밤이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났다. 캠퍼스의 풍경도 초록의 생기에서 가을의 정취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낯설기만 했던 이국의 공기는 이제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소피아의 방 한편에는 자율 판매대 이야기가 담긴 책이 놓여 있었다. 처음 마주했던 그때의 감동을 되새기며 페이지를 넘겼다. 새삼 깨달았다. 그날의 작은 용기가 내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를. 책을 덮고 캠퍼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이 반갑게 다가왔다. 강의실로 들어서자 좌중을 압도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느껴졌다. 순간 강단 위에 선 교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렇다. 그분은 바로 도서관에서 만난 그 사서였다. 믿기 어려운 우연이었다. 이후 친분을 이어오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번 학기 특강을 맡게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 저희는 함께 문학으로 만나는 세계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려 합니다. 교수님의 첫인사가 강의실을 울렸다. 나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특강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세계 각국의 문학 작품들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인간 보편의 가치를 발견해 나갔다.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죠. 열강을 이어가는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 진심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께 다가가 심도 있는 질문을 쏟아냈다. 나 역시 그 흐름에 동참했다. 문학과 삶, 세계와 소통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우리는 모두 배움의 기쁨으로 하나 되어 있었다. 밖으로 나오는 길, 교수님이 다가와 속삭였다. 소피아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요. 당신이 그 좋은 예시죠. 잠시 나를 응시하다 미소 지으며 걸어가셨다. 그 모습이 낯익은 캠퍼스의 풍경 속으로 스며들었다. 바람이 가볍게 불어와 내 마음을 간지렸다. 그렇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자율 판매대 앞에서의 작은 용기였다. 낯선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의 설렘. 그것이 나를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으로 이끌었다. 이제 그 깨달음을 내 삶으로 가져가야 할 때였다. 한국에서 얻은 배움을 가슴에 새기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할 시간이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가방 속에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들과 일기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내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자율 판매대에서의 설렘 가득한 도전, 한국 친구들과 쌓은 우정. 작은 책방에서의 교감, 도서관에서의 뜻깊은 만남까지. 모든 순간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눈을 감았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을 그려보았다. 파리의 작은 서점에서 책을 나누는 모습, 한국에서처럼 또 다른 영혼들과 공감을 나누는 상상. 이제 세상은 내게 더 넓고 깊어 보였다.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되었고, 내 안의 잠재력을 믿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깨달음 덕분이었다. 나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아올 것이다. 또 다른 배움을 얻기 위해, 새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해.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다. 눈부신 빛과 함께 설렘이 피어올랐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작은 용기로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도 나를 버티게 해줄 힘이 될 것이다. 나는 그 힘을 믿으며 새로운 하늘로 날아올랐다. 여러분, 제 한국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에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놀라운 깨달음의 연속이었어요. 자율 판매대에서의 작은 용기가 제 인생을 크게 변화시켰죠. 그 경험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고 제 안의 가능성을 믿게 해주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낯선 곳에서의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 얻게 되는 값진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지금 한국에서의 추억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돌아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러바. 감사합니다.